우리 부모님께 매주 용돈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아, 미국 주식이 답이지? 11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미국 주식 온라인 세미나.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을 확인하세요. 장기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맞춰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혹은 아니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들어보시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중역들이 많이 들어야 될 강의인 것도 그것도 맞지만 저보다 어린 친구들, 취준생 친구들한테도 이런 강의가 도움이 될 거라고. 투자 관점, 본인만의 관점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혀가 아침부터 부드럽게 굴러가지 않네요. 자, 여러분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학년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학년입니다. 혀 반갑습니다. 한번 풀고 방송하세요, 교수님. 으르르 한번 풀고. 아,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떻게 금리 얘기부터 좀 준비하셨네요. 예, 네. 오늘 주시장이 3대 지수가 뭐 내렸다라고 할 수도 없죠. 그쵸. 0.05, 0.04, 0.02 뭐 이 정도니까 네.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종목별로 좀 떨어진 거 있죠. 나스닥에서 큰 것들이 떨어진 거 있지만 크게 봐서는 시장에 큰 변동성이 좀 없고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10일 전체적으로 보면 11월 한 5, 6일부터 20일까지는 재미없었거든요. 기어 쉬는 부분이었는데 네. 이번엔 너무 올랐기 때문에 뭐 기다려보자. 그리고 11월 하순에 또 한번 랠리가 있었다. 과거의 경험. 뭐 이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욕심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럴 때마다 이게 금년이건 내년이건 한 후년 정도까지는 매번 아마 똑같은 반복된 뉴스가 나올 겁니다. 주식시장이 조금 쉬거나 좀 떨어지나 그러면 금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도 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굳이 따지면 금리가 올랐습니다. 오늘 화면 보여드리면 앞선 설명 1교시 때 얘기가 나왔겠지만 3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요. 1.63이 나왔습니다. 1.63. 그래서 뭐 6일, 6이 왔다 갔다 하면 63도 찍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올라간 건 팩트입니다. 팩트요. 그래서 그 수준까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런 것들이 뭐로 나타나냐. 앞선 우리 연구원께서도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제 오늘 이제 일반적인 얘기부터 뭐 교과서적인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에 지난주까지 보면 실적 시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슈는 지난 2분기도 마찬가지, 3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언급이 많이 나왔고 사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미국 주시장의 오랜 통계 다양한 시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흥미롭습니다. 저도 이런 거는 가끔 보기는 보지만 오늘 3%를 통해서 첫 공개해 드리는데요. 이런 별의별 게 다 많은데 이거는 팩트센스라는 곳에서 하는 자료. 여러분들 이거 무료 자료고 여러분들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좀 심층전 자료가 나오는데 최근 10년 새에 S&P 500의 소위 어닝 콜 시즌에요. 실적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언급한 기업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10년 만에 최고. 그러니까 최대는 많이 나온 겁니다. 정확한 숫자 같은 게 나오죠. 285개의 기업이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코멘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있는 게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제가 안 볼 수도 없죠. 저희가 그냥 저희가 이제 간혹가다 저도 뇌피셜이면 뇌피셜이라고 꼭 제가 잊지 않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지만 웬만한 거는 제가 저나 부사장님이 뇌피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통계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마음에 안 드시면 이쪽에 이메일을 보시면 되니까 이 통계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통계인데 285개가 이번에 인플레이션 언급했고 이 수치는 10년 내 최대 숫자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 더 얘기해드리면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많이 한 섹터가 있고 적게 한 섹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IT가 여전히 강하잖아요. 그것은 IT가 인플레이션 언급이 가장 적은 쪽에 들어가고 인플레이션이 가장 많은 것은 산업재 이런 거가 많이 그렇죠. 들어가죠. 공장이고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쪽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좀 올라가는 걸 주식을 좋아하시면 기술주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반면에 나는 좀 올라가는 게 싫고
포텐을 대비한다 그러면 오히려 언급을 많이 한 기업들이 내년에 좋아질 거는 기대감을 살 수 있겠죠. 다만 주가는 재미없을 거고 리스크는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일단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기업의 경쟁력 항목은 역시 가격 결정력이죠.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주말에도 또 우리 금요일 날 방송 강의할 때도 이남우 교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지금 3프로에서 저희가 그 모닝 브리핑을 하고 있잖아요. 월스트리트 모닝. 뭐 다른 분들 다 훌륭하고 좋은 얘기 하셨지만 네. 전 최고의 5분이 여기서 나왔다고 봅니다. 최고의. 저 단연코. 네. 이남우 교수가 지난 주말에 예를 들어서 그 영국의 펀드도 하나 소개해드렸지만 그거보다는 소위 프라이싱 파워 있는 기업에 투자하자면서 그 종목들 얘기하고 이코노미스트 자료거든요. 이게 이런 거 자세히 설명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어렵지만 우리 3프로 보시는 분들은 특히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게 시간을 넓힐 수 있는 맞아요. 저는 네. 3프로의 최대의 장점은 시각을 넓히는 데 있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건 미국이건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강의는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한 번 듣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라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럼 3프로에 보시던 저희 와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가격 결정력에 대한 언급이 요즘 유독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되겠고요. 사실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어젯밤에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새벽에 와서 본 기사 중에 최고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한번 좀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기사는 딴 게 아니라 딱 이 기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인데 저도 뭐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 기사를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시고 처음 한두 번 보면 또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무료지만 대충 보고 왔는데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들어가면 지금 딱 나오는 전면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 내용이 뭐냐면 중요하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미국 기업에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당연히 나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인플레이션 얘기하면 겁나는 얘기 엄청 나오죠. 그 물가 상승하고 특히 미국 주식과 관련해서도 엄청 떨어진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또 일본은 80%가 조만간 3개월에서 6개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늘 모건 스탠리에도 앞서 내년에 4,400이면 야 주식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랑 똑같거든요. 특히 모건 스탠리 사실 몇 년째 하지만 지금 미국 주식을 줄이고 지금 딱 오늘 얘기하는 거 얘기하셨겠지만 유럽이나 일본 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유럽까지는 좋다 이거죠. 유럽 저도 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벤츠 좀 BMW 좀 사고 싶고 저도 이제 루비통 같은 거, LVMH 저도 사고 싶거든요. 근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 사고 있지만 사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까지 얘기하면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신단 말이죠. 들죠. 근데 그 기본의 모든 것들은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높고 인플레이션이 가장 최고조에 오른 게 모건 스탠리도 미국이란 얘기입니다. 맞을 수도 있죠.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저희가.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는 여러 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그 다음 문장입니다. For some 어떤 사람들한테는 higher랍니다. higher. 이익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의 의미가.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써왔습니다. 제목만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첫 줄이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두 번째는 nearly 2 out of 3 biggest 미국의 대형 기업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제일 큰 미국 기업들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S&P 500입니다. 그 500개 기업의 3분의 2는 더 좋다 얘기하는데 이게 헷갈리잖아요, 영어가. 네. 우리 대표님도 아시죠, 여도 대표님도. 왜 자꾸 갑자기 대표님이라고 하시는 종료할 때도 대표님이 보이죠. 얼굴 딱 빼면 대표님, 바쁘신 분이니까. 여돈 앵커 좋답니다. 여돈 앵커님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이런 영어가 나올 때는요. 구글 번역기가 있죠. 번역기가 구글 번역기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에즈도 네, 있고 타파고도 다 있습니다. 있고. 오늘은 저는 이제 늘 쓰는 게 솔직히 구글을 쓰기 때문에 네. 크롬 번역기를 그대로 돌려갖고 왔습니다. 네.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미국 기업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미합니까? 일부에게는 더 큰 이익까지 나온 거죠. 아까 비거 프라핏이 나왔잖아요. 헤드라인. 미국에서 가장 큰 상장 기업 세 곳 중 두 곳은 대유행 이전이라는 건 대부분 2019년을 얘기합니다. 2019년보다 이익률이라는 건 뭡니까? 프라핏 마진이라고 영어를 쓰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매출 1달러당 이익입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우리는 그냥 마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마진의 퍼센트가 이익률인데요. 더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환경. 전례 없다는 단어가 미국에서 CNN에서 유례 없다? 2020년에 최고의 단어로 나왔던 게 뭐 발음이 어렵죠. 전 발음이 어렵습니다. 네. unprecedented니까 뭐 발음도 어려운 거 있어요. 전 발음 못합니다. 그 단어를 또 썼습니다. 전례 없는 유례 없는 환경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찾으시면 되고요. 그냥 제가 오늘은 이거는 무료 버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를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를 얘기합니다. 이 친구들은요. 그렇죠. 대기업의 3분의 2, 다시 말해서 S&P 500의 3분의 2는 이번 실적 시즌에 마진율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언제 대비? 작년이 아니라 팬데믹 이전 2019년 돈 전년 2년 전 동기 대비 올랐다는 겁니다. 마진율이. 이게 깜짝 놀랄 얘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저도 해봤자 몇 개 안 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해봤자 몇 개 코스트코나 뭐 몇 개 있겠지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례가 없는 환경이라는 얘기고요. 특히 100여 개 기업은요. 마진율이 2019년 대비 거의 50%가 늘어요. 마진율 자체가. GDP 대비 미국 기업이 우리는 GDP 대비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저도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GDP 대비 국채가 늘어나서 큰일 났다는 얘기만 듣잖아요. 미국도 망할 것 같다. 일본은 뭐 일본도 어떻다. 유럽도 큰일 났다. 뭐 스페인 어쩌다. 우리나라도 많이 늘었다 얘기하고 있지만 뭐 중요한 얘기지만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겠는데 저는 이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 이런 비교는 처음 봤는데 GDP 대비 미국 기업의 이익이 1960년 이후 두 번째로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GDP가 있고 우리 한점 몇 점 부채 비율을 보셨죠. 그 GDP 대비 시가총액을 보셨을 겁니다. 네. GDP 대비 시가총액 하는 거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벅스에서의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거가 GDP 대비 전체 기업 이익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린 건 S&P 얘기예요. 첫 번째 제일 높았던 것이 2012년에 한 번 이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3분기가 GDP 대비 최고 이익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피스트리 같은 거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아까 그 사진에 보면 코치를 나왔던 이미지가 그게서 는 것 같고 이건 예로 들어드린 거 몇 개 더 있습니다. 회사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2019년에 10.7에서 14.5%.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는 거가 유례 없는 환경이라고 여기 표시한 이유가 유례 없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 나오면 그래서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어떻게 소비도 위축돼서 망한다는 게 아니라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 30% 40% 다 떨어진다. 이제 폭락만 남았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제가 강조드리고 부사님 말씀드리지만 안 가본 미래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다만 이런 얘기는 있다. 누가? 월스트리트저널이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이 기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그러면 이분들은 월스트리트저널은 다 친절하게 쓴 기고한 사람이 이메일이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써서 항의하시면 되겠죠. 저희는 그냥 공유만 해드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늘 제가 봤을 때 진짜 이거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늘 얘기 강조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본인의 생각 그대로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본인의 생각과 반대를 하거나 본인의 생각에 바뀌거나 자꾸 옆에 악마 같은 사람이 제 목소리일 수도 있고 부자적인 목소리도 있고 자꾸 다른 얘기하는데 훅 넘어가면 본인의 확신이 없으면 이거는 스트레스 받고 주식은 투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 대해서 변동성 확대 불안한 투자가 하면 우리한테 뭐가 있다? 퀄리티 ETF 이런 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퀄리티 ETF라는 건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우리나라도 이런 게 퀄리티 ETF가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만 갖고. 네. 왜냐하면 제가 한 2년 전에 봤을 때 블랙락이 우리나라 모 자산운용사에 라이센스를 줘갖고 만든 ETF가 있습니다. 거래는 잘 안 되지만 똑같은 형식으로 만드는 게 우리나라도 퀄리티 ETF가 있고 모멘텀 ETF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 큰 자산운용사 ETF 운용사가 2개 있잖아요. 네. 삼성이랑 미래 있는데 그 네.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제 기억을 한번 찾아보실 텐데 퀄리티 ETF라는 거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을 가장 중요합니다. ROE를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은 특히 ROE가 중요하다는 게 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유동 비율 이런 걸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요. 또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따지고요. 또 하나가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고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다 그러면 또 다른 항목에서 프라이싱 파워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퀄리티 ETF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다만 이제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는 거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하여튼 퀄리티 ETF가 있고요. 이거 이제 반대되는 개념은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나 이런 거 머리 아프고 나는 그냥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에 올라타고 싶다. 그게 이제 반대가 모멘텀 ETF입니다. 그래서 퀄리티 ETF는 심볼이 QUAL이고요. 퀄리티의 QUAL이요.
그 모멘텀은 MTUM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상반되기 때문에 뭐 다 좋은 것들이죠. 다 좋은 것들이지만 그렇게 구분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컬러티 ETF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블랙락에서 하니까 자산운용사가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죠. 어쨌든 오늘 참 주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블랙락이 어저께는 최고가 갔는데. 네. 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블랙락에서 운영하니까 일단 믿으셔도 된다. 왜냐하면 다른 거에 비해서 거래가 많은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컬러티 ETF 이런 것들도 최고가 흐름을 가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그 어떤 것이 들어오냐는 것인데. 블랙락도 있네요. 예. 우리 퀄리티 있다. 예. 그런 거죠. 그쵸. 예,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고 네. 메타가 왜 들어간지를 따질 필요가 없고요. 거기 메타가 또 들어가고. 부사장께 또 나옵니다. 엔비디아 들어가고 나이키 나이키. 들어가고 애플 들어가고 이번 주에 실적 발표는 타겟이 들어가고 알파벳이 들어가고 이번 주에 실적 발표는 게 두 개가 들어가네요. 네. 엔비디아가 한국 시간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될 텐데요. 그 타겟이 발표되는 게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제 MTUM입니다. MTUM이요. MTM은 이제 올라가는 거에 가는 베팅하는 거거든요. MTM 같은 것도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건데 MTM 같은 거는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테슬라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이게 흥미로운 게 테슬라의 그런 모멘텀 ETF 올해 다수의 은행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벅시에스웨이, 웰스파고 4개가 일단 들어가 있고 알파벳은 양쪽에 다 들어가 있죠. 알파벳은 퀄리티도 좋은데 모멘텀도 뭐 주가도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가 이거 뭐야 왜 들어갔냐지만 자기네 원칙에 따라 들어가니까 저희가 뭐라고 따질 필요 없죠. 페이팔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관념적으로 딱 이렇게 여쭤보면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올라갔을 것 같냐 그러면 대부분은 모멘텀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5년입니다. 5년. 5년 동안에 보면 MTUM이 더 올라갔죠. 이건 올라가네요. 5년, 5년짜리입니다. 5년짜리 잘 보셔야 돼요. 5년짜리인데 위가 이제 MTUM입니다. 네. 5년 동안 152%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5년 동안 152% 갖고 주식 투자 왜 하냐 그러면 대화가 단절이 되죠.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겠고요. 150% 5년 동안 ETF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웬만한 주식 투자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밑이 이제 그 퀄리티입니다. 퀄리티가 113% 올라갔잖아요. 그럼 올해는요? 올해는 은행주가 꽤 괜찮았고 에너지가 이런데 그 퀄리티 ETF 들어가거든요. 네. 올해도 물론 잘 가는 것들이 계속 갔겠지만 올해들 보면 퀄리티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떤 성장주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미국 주식에 하시는 분들이 다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MTUM이나 ETF를 굳이 따로 갖고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분들은 넘쳐나요. 거기 속해 있는 것들이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컬러티나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뭐라 할까요? 약간의 균형을 맞추시는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하나 질문, 네. 저기 네. 여동은행가 물어보려고 한 질문 같은데 네. 제가 미리 네.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퀄리티 ETF는 자기 자본 이익률, 뭐 부채 이런 것들에 대한 너무 깊게 물으시면 제가 답을 아니, 못하는데. 모멘텀은 뭐냐? 그죠 모멘텀은 왜 이게 없어요? 모멘텀도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을까? 알고리즘? 관심이 좀 이렇게 떨어지셔서. 알고리즘을. 모멘텀 ETF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데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얘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특정 자산 운용사가 블랙락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노하우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멘텀 ETF는 올라가는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장성이 있는 올라가는 기업. 주식. 여기서 이제 핵심은 올라가고 있는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현재 진행을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은 여기서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을 사시잖아요. 가장 큰 차이가 나오긴 합니다. 현재 ING, 그러니까 돈을 벌고 그렇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게 있는이죠.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전화뿐만 아니라 시청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 MTUM이라는 건 올라가고 있는인데 여기 그 다음 질문 이거죠. 올라가고 있는을 어떻게 하냐는 게 또 질문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실까요? 약간의 번역기가 필요한데요. 이 블랙락 운영 자산의 운영 계획서에 보면 딱 나옵니다. 그게. 아니, 다는 공개 안 해줘. 자기네 그 알고리즘이 있는데 대충 말씀드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떤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왜 디즈니가 왜 들어가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MTM의 그 자료를 들어가면 제가 한 2년 전에 본 거라서 정확하게 않을 수 있지만 웬만하면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 달의 주가, 3개월의 주가, 6개월 주가, 1년의 주가를 갖고 자기네가 만듭니다. 한 달 동안의 흐름, 3개월 동안의 흐름, 6개월 동안의 흐름,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리즘을 갖고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래 갖고 자기네가 뭐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은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을 여러분들 알면 최대로 행복하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것도 또 다른 방법을 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MTM은 올라가고 있는 주식인데 올라가고 있는 것을 다양한 시기별로 계산을 하더라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이제 해결됐습니다. 명확하게. 명확하네요, 진짜. 제가 왜냐면 왜 디즈니가 있을까? 네. 못 가는데 그렇게 좀. 근데 부사장님이 너무 급한 질문하셔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솔직히 3분의 1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부사장님 괜찮으시면 오늘 한 8시 15분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외전. 예, 화면 좀 잡아주시면 미국 주식 미치다야 TV를 통해서 외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3분의 1도 못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제가 겁을 먹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오늘 부사장님의 질문 공세로 내용을 다 전달해드리지 못했기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외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이 시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많이 그렇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업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질문하지 말까요? 아니요, 네, 아니죠. 또 알겠습니다. 그런 네, 하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계속 할까요? 예. 들어오지 말라고. 아니요. 지금 그것도 김프로 아니죠? 잠깐 나가셨고요. 네. 잠시 후에 네. 이어지는 3분밖에 걸리지 네.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여러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추가로 150주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애플 주식 보유 중에 급히 자금은 필요한데 주식 처분은 싫다면 방법은? 전 세계 ETF를 레버리지 효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고민들 글로벌 스탁론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